OX 몇 개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경계 대상에 의한 경비의 분류 중에 우리 변명상이 아니라 항문상 경비 몇 개 나온다 했죠. 총기 폭발물 나오면은 이런 거는 특수경비가 하는 거죠. 특수경비가 하는 것입니다. 치안경비가 아니라 특수경비고요. 치안경비는 질서가 필요한 것, 질서가 공안질이라고 했죠. 공안질, 내란, 소요, 전복 등 공안 관련된 것, 공공안녕 관련된 것이다. 총기 폭발물로 예경진하는 건 뭐다? 특수용입니다. 경계 대상에 의한 분류 중에 시설의 재산 나오면 제가 아까 VIP룸 떠올리라 그랬죠. VIP나 뭐 특정한 전산실 지키는 거 시설 경비다. 시설 경비다. 요 별표 쳐놓은 거 몇 개 볼게요. 30번 현충일, 광복절 등 알려진 행사 일정이죠. 국경일의 행사에 참석하는 대통령에 대한 경우를 수준 나오면은 급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급 1급인지 A급인지 이런 거 말아야 되고요. 1급, 2급, 3급으로 나오고요. 또 행사 일정이 알려졌는지 또는 비공식 행사인지 또는 갑작스럽게 잡혔는지 제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노출 구강, 시간 없는 수상, 아무것도 없는 장관. 노출 구강이 1급이고요. 시간 없는 수상이 2급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장관이 3급이다. 3급이다. 31번 공식 행사를 마치고 환차 코스를 변경해서 예정이 없던 행사장에 방문할 때의 경우는 비공식 경우이다. 맞는 말이죠. 이게 성격에 의한 분류를 한 거고요. 성공, 삐약, 공식 경우, 비공식 경우, 그리고 또 약식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비공식 경우에 해당됩니다. 약식 경우와 비공식 경우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공식 경우는 공식 일정이라서 너무 쉬운데 약식 경우는 이제 퇴근이라든지 출퇴근이라든지 운동 등 간소화된 약식 경우가 필요할 때를 말합니다. 31번은 기출 질문이기 때문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2번 행사장 주변에 경호 장비 등을 배치해서 직접적으로 경호하는 시스템이네요. 이런 거는 직접 경호고요. 일정이나 아니면 평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이나 또는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방하는 거를 간접 경호라고 하죠. 간접 경호. 행사 준비 등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결정됐대요. 시간 없는 수상 2급 B급이라 했죠. 2급 B급. 33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장소에 의한 경우 분류는 행연숙이라 했죠. 차량 경우는 이동 수단이죠. 보차 열선항, 보행 차량, 열도, 보차 열선 선박, 그리고 항공기까지 이렇게 분류됩니다. 형식적 기준, 이거는 제가 혼비노라고 그랬죠. 혼비노. 형식적은 혼비노. 또 뭐가 있을까요? 요거 한번 응용 문제거든요. 했을 때 보시면은 경호 행사를 분류를 하는 건데 영국 여왕의 방안을 이제 대상에 의한 분류를 했을 때는 가포 경호가 맞고요. 호텔에서 투숙한다 이런 거 숙소 경호가 되었고요.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일정이 있는 거죠. 이런 거는 공식 경호로 들어가셔야겠습니다. C가 틀렸겠네요. 37번 사전에 계획되어 통보된 국내 행사의 경우 성격에 의한 분류를 하자면은 사전에 계획되었다고 하네요. 성격은 호호 성격도 좋지라고 했죠. 호호 성격도 좋다. 급이 나온 건 뭐라 그랬다? 수준에 의한 경우다. 이렇게 마지막 말장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외우기 때문에 뭐 A급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국경일 사전에 알려줬어? 제일 위에 있는 거겠네. 이렇게 탁 찍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다. 요거는 급이 나오는 거는 수준이다. 성격은 호호 성격도 좋지.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경호 수준에 의한 분류 중에 사전 경호 조치가 전무한 상황.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요거는 C급 경호가 맞겠네요. 아무것도 없는 장관이니까.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또 별표 친 것도 하나 볼게요. 경호의 분리에 의하면 형식에 의한 경호를 분류할 때 혼비노, 혼잡 경호, 비공식 경호, 노출 경호죠. 이거 성공비약은 성격도 좋지. 호호 성격도 좋지. 성공비약. 46번 형식에 의한 경호 분류에 의하면 노출 경호는 정장이나 경호원이 공개적으로 보이므로 출입 관리에는 용이하나 기만 경호 등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경우는 비노출 경호로 보여야 한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노출 경호에 들어가 있다 했습니다. 기만 경호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 경호 대상자의 얼굴을 비슷한 사람을 노출시킨다 했어요. 노출시킨다. 49번 경호를 대상에 의한 분류를 할 때
경제인, 정치인, 연예인 경우로 나뉜다. 이 49번 같은 경우는 호호 성격 갑호 우로 병호죠. 갑을병, 갑을병 넘어가시고요. 나머지는 요거 하나 볼까요? 경벼법에 따른 거 요건 시호신기특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호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 집무실 관저 등은 내부, 내각, 외각이 아니라 내부는 우리 대통령이 직무 보고 있으니까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내각과 외각으로 나눈다. 내각과 외각으로 나눈다. 넘어가시고 맞는 말 나왔죠. 뭐 우리나라 공경비는 이렇게 출입 통제도 하고요. 또 면담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주차장 질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도보 순찰조와 기동 순찰조 등이 있다.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등을 제외한 각종 행사장, 유숙지 등에 대한 경호 구역은 행사 성격이나 위의 요소 등을 고려해서 경호처장입니다. 차장 아니고요. 처장이고요. 경찰청장 아니고요. 경호처장입니다. 왜? 대통령 등에 관한 경호에 관한 법률에는 경호처장이 넘버원이겠죠. 넘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원수의 경비 대상에는 대통령 관저, 전직 대통령의 현 거주지 및 별도 거주지, 국회 본청이 있다. 자, 국가원수는 대통령이죠. 국회 본청은 입법부고 또 국회의장이 있는 곳입니다. 국가원수랑 달라요. 58번은 X가 되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셔서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5개의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0m라 했습니다. 100m. 100m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100m 우선. 100m다. 1km 아니다. 100m다. 100m.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는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국외주재 국내 기관이 있다. 소원의 총 맞고요. 대통령 관저도 요거는 위헌 판결이 났는데 일단 넣어놨습니다. 법에 안 박혔기 때문에. 왜 국외 주재 국내 기관 요거 같은 경우는요. 국내 주재 외국 기관이겠죠. 국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집시법이 적용되면 안 되겠잖아요. 이게 지역적으로 나라가 다른데 법률이 다른데.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5개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지만 그쵸 원칙상 금지되고요. 100m 이내 장소에서 행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거에 문제가 좀 어렵죠. 이게 시위의 개념으로 봐야 되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시위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개념인데 우선은 국무총리 공간이라고 해도 요 100m 이내 금지된다. 요게 요 말 자체가 원칙상 금지가 아니에요. 요게 안녕 해칠 우려가 없을 때는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조문도 반영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뭐 가로를 열고 이 경우 뭐 번질 우려가 없다. 아니면은 국무총리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없다. 이런 조문이 있으면 맞는 조문이지만 잘라서 낸 거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자, 20년도에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번이 좀 볼게요. 2번. 대통령 관저의 경우 대통령 관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개 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하다.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소원의 총 이렇게 해서 관저 대상으로 하는 거, 공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자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자는 곳. 이런 데는 안 되고요. 관저 말고 이제 국회의사당 아니면은 헌법재판소, 또 대법원 이렇게 사무를 보는 곳 있죠. 사무 보는 곳. 사무 보는 곳에서는 가능합니다. 사무 보는 곳에서는 가능하다. 요거는 관저나 자는 공간에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 기관이나 외교 사절의 숙소의 경우 여기 또 숙소 나오네요. 휴일에 개최한다고 하네요. 휴일에 개최하고요. 또 안녕 침해할 우려가 없대요. 요럴 때는 가능하다. 요게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왜냐면은 틀리라고 낸 문제고 또 사실 접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도 이거를 풀고 맞춘 거지. 풀어보고 기억을 해서 맞추는 거지. 처음 봤을 때는 당황했을 거예요. 또 봅시다. 자, 66번. 경비경찰의 조직 특성으로 지휘관이 명령하고 책임도 지휘관에게 있다. 요거는 하향적 명령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65번. 긴급한 사태를 신속히 처리하는 신속함, 또 하향적 명령 특성, 명시화된 처리 기간.
처리 기한은 명시하지 않는다 그랬죠.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은 거니까. 또 예방 경계에 한정되지 않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 수단, 방법은 균치저간, 조직의 원리는 직이통협, 균치저간 vs 직이통협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균형의 원칙은 이제 유효적절하게 부대를 배치하고 최소한의 병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거, 최소한의 병력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게 맞는 말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다 나머지는 좀 이름에 나오는 거고요. 위치의 원칙. 자, 균형은 최소, 최대, 최소 병력, 최대 효율. 위치는 내가 유리한 위치. 적시성은 상대를 제압하기에 좋은 적정한 시각, 적시성. 안전의 원칙은 국민에게, 대중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사람에게 주의를 주고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 처분에 해당된다. 아니죠. 요거는 경고죠, 경고. 경지법에서 직접적 방법, 간접적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했고요. 간접적 방법은 경고 하나가 있다 했습니다. 직접적 방법에는 제지와 체포가 있고요. 형사소송법은 체포, 제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되겠습니다. 강제처분 아니다. 간접적 실력 행사하는 경고는 경직법에서 예방과 제지에 근거해서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며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처분행위다. 요거는 제지가 들어가는 건 뭐라 그랬어요? 직접적인 거라 그랬죠? 요거 말고 위험 발생의 방지라고 있어요. 방지. 위험 발생의 방지. 방지가 경고입니다. 방지. 경고, 방지, 경방. 이 행동에 의한 경고는 직접적 실력 행사 중에 제지에 해당한다. 경고입니다. 경고. 요게 아직 경호하게 안 나는데 요게 예전에 경찰 쪽에서 나온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행동에 의한 경고가 뭐냐? 상대방이랑 나랑 대치 중에 있는 거예요. 제가 경찰이면 경찰과 집회 유동자가 대치 중에 있는데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경찰 쪽으로. 그래서 다가오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가오겠죠. 그래서 이제 손으로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살짝 밀치는 거. 이런 게 행동에 의한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요게 제지냐 물리력을 썼냐 안 썼냐 했을 때 일본 판례에서는 요거를 경고로 봤습니다. 경고. 나올 확률은 엄청 희박하죠. 엄청 희박합니다. 쭉쭉 넘어가시고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되겠죠.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별을 하여야 한다. 경찰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경찰 평등의 원칙. 82분 보시면은 최소한도라고 해서 소극 목적의 원칙이다 이러는데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도 요거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기억나시나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그거는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작동해라. 이게 이름이 좀 소극 목적에 들어가서 최소한도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최소한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균형의 원칙 기억나시나요? 최소 병력, 최대 효율. 이런 것처럼 최소한도는 비례의 원칙, 비례칙에 나오고요. 최소 비례칙, 상당성의 원칙, 뭐 비례칙이라고도 하거든요. 상당성, 비례성, 최소한으로 효율을 내라. 그리고 이렇게 소극 목적, 공공 질서를 위한 소극 목적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입니다. 소극 목적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떠올려서 공공 질서를 위한 부분에서만 수행해라. 공공 질서에만 수행해라.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자, 국가 중요시설 분류해볼까요? 가, 고도, 나, 중요, 다, 상당. 아니면 가, 고도, 나, 중요, 다 중요하다고. 가고도, 나, 중대, 다 중요하다고. 가고도, 나, 중대, 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교육을 했고요. 청국대, 한국대 이렇게 하나 교육을 했죠. 원자력, 청국대, 한국대 원자력 이렇게 하나 교육을 했고요. 또 경찰 비행발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각급, 낙급 구분하시기 바라고. 요거랑 비슷한 게 또 국가 비상사태로 갑을병 사태 있다 했죠. 갑을병. 그래서 을지 다 지구사가 들어가고요. 을종사태만 지역 군사랑관 나오고요. 또 대규모 단기간에 회복이 안 된다. 대규모 장기간 회복이 필요하다가 갑종사태고 갑종사태에 통합방위 본부장이 나온다 했습니다. 통방본의 지휘가 필요하다. 병종 같은 경우는 이제 병시지함 시도 경찰청장 나오고요. 함대 사령관, 지역 군사령관까지도 나옵니다. 넘어가셔서 이거 아시면 문제 다 풀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제도인 청원경찰은 사경비 제도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경비 제도다. 청원경찰법은 62년도에 입법되었고요. 53년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직법. 자, 100번. 100번 같은 경우 청원경찰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이제 청원경찰법 보시면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국가 공공기관은 뭐더라? 국가배상법. 민간 청원경찰은 민사상 손해배상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죠. 넘어가시고요. 자, 용역경비법은 76년이 되겠습니다. 76년. 맞는 말이죠, 요거는. 네, 고생하셨고 다음 3절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